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한 과정입니다.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네, 그러면 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운영체제 기초 활용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정보처리 실기 수업은 대부분 주관식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단어를 숙지하고 암기하고 어떤 부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정답을 체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필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그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의 구성에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그리고 운영체제,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하세요. 이 부분이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유틸리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가로가 채워 있으면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주관식으로 답하는. 두 번째는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였죠? 네,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리 능력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신뢰도 향상, 반환 시간 단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 그죠? 이 처리 능력은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우리가 처리 능력으로 보고 있고요. 반환 시간, 그죠? 이 반환 시간은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용 가능도가 있죠. 이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신뢰도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지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이 운영체제의 기능도 시험에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서와 기억장치, 이 기억장치에는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 그리고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파일 및 정보 등의 자원을 관리합니다. 또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 및 자원의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스템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귀하기도 하고요. 자원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입출력에 대한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상 계산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종류죠. 이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맥OS, 그리고 MS-DOS까지 있죠. 우리가 단일 처리 작업이라고 해서 단일 작업 처리 시스템에서는 MS-DOS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일 작업 처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컴퓨터의 시스템을 한 개의 작업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중 작업 처리 시스템은 뭐였죠?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열어두고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때 단일 작업 처리 방식은 MS-DOS,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은 윈도우즈, 유닉스, 리눅스, 맥
맥 OS 이렇게 종류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용하고 서버용이 있습니다. 이 개인용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맥OS 그리고 MS-DOS가 여기에 속하고요. 서버용은 유닉스 리눅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 보안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유닉스 리눅스 이 부분은 서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서 윈도우즈 개요 및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윈도우즈 개요 및 특징도 여러분들이 앞에 필기 시간에 많이 이 수업을 하면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사용하죠. 이것은 키보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죠? 이거는 뭐 CUI가 아니니까. 그리고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를 선택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작업 환경 GUI입니다. 그래서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쵸? 이 윈도우즈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입니다.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해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을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32비트 또는 64비트의 두 가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버전과 호환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16비트 데이터 처리를 하나 대부분 32비트 운영체제나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또는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한 펫32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파일 시스템의 어떤 파일 시스템이란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파일을 수정, 삭제, 추가, 검색하는 등의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펫32 파일 시스템을 채용해서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절약해 주고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기능이죠. 플러그 앤 플레이. 컴퓨터 시스템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면은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하는 기능을 이 플러그 앤 플레이. 그래서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시스템 환경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OLE 개체, OLE,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자, 그림, 개체 이런 것을 현재 장성 중인 우리의 문서에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삽입해서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OLE라고 합니다. 또한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지정할 때 VPAT을 이용해서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름에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해줄 수 있고요. 한글 127자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카드 문자에 왜 W, 달러 표시나 아니면 별표 모든 것, 그리고 물음표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향상된 네트워크 기능과 도스가 호환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서 유닉스의 개요 및 특징입니다. 이 유닉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 대화식 운영체제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소스가 공개된 개방형 시스템, 그렇죠?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식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프로세서 간의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중사용자, 멀티유저, 다중작업,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트워킹을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망, 네트워크 관리용으로 운영체제에 적합하고요.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 파일이죠. 갖는다는 거,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용이하고요.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다음은 리눅스의 개요 및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리눅스의 개요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에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재배포도 가능하고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대부분 특징이 유닉스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 OS의 개요 및 특징입니다. iMac과 이 맥북 있으시죠? 그런 것들, 이런 이 iMac과 맥북 등의 이 애플사에서 생산한 제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드라이브 설치 및 인스톨, 언인스톨의 과정이 아주 단순한 다음은 운영체제의 명령어,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의 개요에 보시면요. 이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방법은 CLI, GUI로 구분됩니다. 이 CLI는 Command Line Interface, 그래서 키보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GUI는 키보드로 명령을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뭘로 입력하죠? 마우스나 아이콘, 마우스로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에는 이렇게 dir이 있습니다. 현재 디렉터리의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고요. copy, copy는 파일을 복사합니다. del은요, 파일을 삭제, 그리고 타입은 파일의 내용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ren, 파일의 이름 변경이고요. md는 파일의 디렉터리를 생성, 그리고 cd는 뭘까요? 네, 동일한 드라이브에서 디렉터리의 위치를 변경하고요. CLS를 누르면 화면의 내용이 모두 지워집니다. 그리고 ATTRIB, 파일의 속성을 변경하고요. find, 파일의 문자열을 찾고요. 그리고 CHK 체크 디스크라고도 하는데 이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포맷은 디스크의 표면을 트랙과 섹터로 나누어서 다음은 유닉스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인데요. cat는 파일 화면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주고요. cd는 디렉터리 위치를 변경합니다. 또 chmod, 이것은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해서 파일의 사용 허가를 지정하고요. 또 chown은 이렇게 파일 소유자와 그룹을 변경합니다. cp는 파일을 복사하고요. rm은 파일을 삭제합니다. find는 찾기고요. fsck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또 KILL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 고유 번호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종류가 아니라 종료합니다. 또한 kill all이라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이름을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종료하고요. ls는 디렉토리의 파일을 목록을 표시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우리가 또 유닉스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입니다. mkdir은 디렉터리를 생성하고요. rmdir을 치면 이 디렉터리를 삭제하게 되고요. mv는 파일을 이동, ps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pwd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를 경로를 이 화면에 표시하고요. tab은 이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표시해 줍니다. 또 현재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를 표시해 주는 게 다음은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기억장치의 관리 전략 개요입니다.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이나 이 데이터 주기억장치에 적재시키는 시기, 그리고 적재 위치 등을 지정해서 한정된 주기억장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이 기억장치 관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종류에는 반입 전략, 배치 전략, 교체 전략이 있고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반입, 배치, 교체, 영어로도 꼭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입 전략은 보조 기억 장치에 보관 중인 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 장치로 적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을 이 반입 전략에서 합니다. 이 반입 전략의 종류에는 요구 반입과 예상 반입이 있습니다. 이 요구 반입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참조를 요구할 때 적재하게 되고요. 예상 반입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 위에 이 참조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미리 예상해서 적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치 전략이 있습니다. 이 배치 전략은 새로 반입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전략을 이 배치 전략이라고 하고요. 최초 적합, 그다음에 최적 적합, 최악 적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first fit, best fit, worst fit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최초 적합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첫 번째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이고요. 최적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이 단편화를 가장 작게 남기는 역할. 이 단편화는 뭐죠? 네, 주기억 장치에 분할된 영역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할당할 경우에 이 분할된 영역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보다 작거나 커서 생기는 이 빈 공간을 단편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장 작게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하는 방법을 최적적합, 베스트 핏이라고 합니다. 최악은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이 빈 공간을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교체 전략, 마지막 전략인데요. 교체 전략은 주기억 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배치하려고 할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교체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교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PT 최적 교체는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고요. FIFO, First In, First Out은 각 페이지 주기억 장치에 적대될 때마다 그때의 시간을 기억시켜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LRU는 이것은 List Recently Used 이렇게 얘기해서 개수기를 두어서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LUFU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NUR은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MRU는 그죠? 사용료가 가장 많은 그죠? most 사용료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 이 사용 빈도 이 M 네, 다음은 프로세스의 정의입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서, 처리기, CPU, 그죠? 이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업 또는 태스크라고도 하죠. 이 프로세스의 정의를 보시면요. 이 실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 그리고 프로세서가 활동 중인 것,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하나의 단위,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PCB를 가진 프로그램, 그리고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이 비동기적 행위라는 것은 이 다수의 프로세서가 서로 규칙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고 독립적
다음은 프로세서의 상태 전이인데요. 프로세서가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동안 프로세서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행들의 어떤 전이, 상태 전이도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제출을 하고, 그죠? 제출은 뭐였죠? 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제출된 작업이 이렇게 접수를 받게 되면 제출된 작업이 습불 공간인 디스크 할당 위치에 저장된 상태가 되고요. 이때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로 넘어가면 준비에서는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준비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준비 상태 Q에서 실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에 실행으로 넘어가면 실행에서는 준비 상태 Q에 있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료되는 부분 있으시죠? 원래는 이렇게 이 대기 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실행하기 전에 이 발생하게 되면 이 프로세서의 입출력 처리가 필요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중단되고 이렇게 입출력 처리가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대기하고 다시 입출력을 종료해서 깨어서 다시 준비 상태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실행하게 되죠. 종료가 되면 이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고 프로세스 할당이 해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스케줄링입니다. 프로세서가 생산돼서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서에게 할당하는 작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수행하는 것을 스케줄러라고 하고요. 이 프로세서가 생산돼서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서는 여러 종류의 스케줄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스케줄링 기법에는 이 비선점 스케줄링 그리고 선점 스케줄링 이렇게 두 가지의 스케줄링 기법이 있습니다. 이 비선점 스케줄링은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이라는 거. 종류에는 이 FS, 그리고 FIF, 그래서 준비 상태 Q에서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SJF, 그래서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서들 중에서 시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서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입니다. 또 HRN이 있는데요.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서에 불리한 SJ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대기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하는 기법을 HR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선순위도 있죠. 우선순위는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는 각 프로세서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높은 프로세서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선점 스케줄링인데요.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 이것을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종류에는 SRT와 라운드 로빈,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가 있는데요. SRT를 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Q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가장 짧은 이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이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고요. 이 라운드 로빈은 규정 시간 또는 시각 조각, 슬라이스를 미리 정의해서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 Q에서 정의된 시간만큼 각 프로세스에게 CPU를 제공하는 시분할 시스템의 적절한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그러면 라운드 로빈은 시분할 시스템의 적절한 스케줄링 기법이구나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또 다단계 Q는 프로세서를 특정 그룹을 분류할 수 있을 경우 그룹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 상태 Q를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다단계 피드백 Q는 특정 그룹의 준비 상태 Q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다른 준비 상태 Q로 이동할 수 없는 다단계 Q 기법을 준비 상태 Q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개선해서 나온 다단계 피드백 Q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실기 수업은 아시겠지만 필기 수업과 다르게 이것은 사지선다형으로 우리가 체크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주관식으로 우리가 이 수기로 작성해서 시험 답안을 출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단어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인지하시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열심히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